오늘 설명은 첫 번째, 대명사 파트입니다. 참 팔기치하다. 자, 대명사라고 하는 품사는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명사를 대신하는 품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 문제는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우리는 대명사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거거든? 내가 수업 시간에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명사 밑줄도 있고 혹은 뭐 두 개 중에 고르라고 할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 대명사는? 그렇지. 대명사를 일단 풀 때에는 해석이 기본입니다. 이건 무조건 해석으로 푸셔야 돼요. 대상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 해석으로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우리가 또 이제 그냥 대명사라고 했을 때 기억해야 될 것들 그리고 좀 특징들 같은 것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좀 참고는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책에 이렇게 나와있죠. 대명사는 그것이 가리키는 명사와 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단수면 단수답게, 복수면 복수답게 그에 맞는 대명사를 선택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거고, 그걸 따지려면 역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죠. 네. 또 예문엔 이렇게 나오죠. The building has a beautiful garden on its rooftop. 그래서 그 건물은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다. 문중 나눠줄래? On its rooftop. 그 건물의 옥상에 이렇게 돼 있죠. 상관이 차요. 네. 자, 여기서 대명사의 특징 중에 하나 무슨 대명사가 나왔냐? 제기대명사가 나왔는데, 야, 저때 제기대명사 한번 설명하지 않았냐? 목요일날? 목요일날요? 제기대명사. 난 얘기한 것 같은데. 제기대명사. 그래. 제기대명사는 셀프나 셀프즈가 붙는 거. 소유격이나 목적격에 셀프나 셀프즈가 붙어서 얘는 단수죠. 네, 얘는 복수죠. 단복수를 나타내는데 주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되죠.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제기적 용법과 강조 용법이라고 또 둘로 나뉘거든요. 제기 용법과 강조 용법. 사실 이 두 개의 용법을 구별하라는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용법 구별하라는 문제는. 제기 용법은 뭐냐? 얘는 주어와 대상이 같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 자리에 셀프나 셀프즈가 붙은 제기대명사가 쓰였다. 그걸 우리가 제기용법이라고 하는 거고, 강조용법은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어 자리가 아니라 그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뒤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어를 강조하고 싶다. 주어 바로 뒤에 나올 수 있고요. 그 문장의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다. 목적어 바로 뒤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특징이 뭐냐면은 제기적용법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절대 생략을 할 수 없습니다. 얘는 생략이 안 돼요. 하지만 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제기대명사에도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기용법과 강조용법 생략할 수 있다 없다의 관점만 갖고 계시면 돼요. 주로 학교 시험에 모의고사 같은 학교 시험에서는 용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제기대명사를 쓰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 대명사를 쓰는지 그걸 보는 문제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 두 개의 용법을 구별하는 문제 안 나오니까 참고로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대명사 같은 경우에 또 뭐가 있냐면은 책의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자, 3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3번을 보면은 대명사 it은 가주어와 가목적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가주어진 주어의 it도 대명사고요. 가목적어에도 it이 나오시면 그것도 대명사가 되는 거죠. 가목적어는 몇 형식이 나온다고 했을까요? 가목적어요? 지난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한 거 아니면 사용식. 가목적어, 지목적어는 사용식? 5형식이라고 우리 또 강하지 않아.
오형식에서 주로 나오게 됩니다. 가목적어, 제목적어, 여러분들. 자, 이제 4번. 가끔씩 모의고사 때 나옵니다. one, some, many, other, another 이런 부정대명사가 쓰이는데 지금 뭐라고 이렇게 있냐면은 대명사의 또 다른 종류 무슨 대명사? 부정대명사라고 지금 또 나와 있죠. 자,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정, 이때 부정이라는 말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뭐 네거티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예요. 그래서 부정대명사의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은 one입니다. one. 네. 그리고 once가 있죠. once. 얘는 단수고, 네, 얘는 복수가 되죠. 그래서 대명사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따라갑니다. 됐나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대상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단수 명사를 따라간다. 그때 우리는 원을 쓰면 되는데 주로 막연한 대상 하나를 나타낼 때 우리는 뭐를 사용할까요? 막연한 대상 하나를 나타낼 때 어야 어가 붙은 명사가 나올 때 여기 있는 원을 따라가게 됩니다. 어가 붙은 명사가 나올 때 원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수 형태의 명사를 따라가게 되죠. 네, 복수 형태의 명사를 따라가게 되죠. 뭔지는 알 수 없는 불특정한 복수 명사를 따라갈 때 우리가 또 원스를 사용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가면은 자, 부정대명사라고 있는데 얘도 어디서 사용되냐? 이제 대상의 수가 정해져 있을 때에도 사용됩니다. 만약에 이제 정해진 대상, 네, 정해진 대상이 정해진 대상이 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내가 두 자루의 연필을 가지고 있다. 한 자루는 뭐 빨간색이고, 뭐 다른 한 자루는 파란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색연필이 맞겠지만 어쨌든 자 정해진 대상이 딱 둘밖에 없을 때 하나는 이라는 의미로 쓸 때도 우리는 원을 써요. 하나는. 다른 하나는 이라고 할 때 우리는 the other를 씁니다. 대상이 딱 둘밖에 없을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눈치채셨겠지만 이번엔 정해진 대상이 몇 개? 셋이 나올 수 있죠. 정해진 대상이 셋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는 원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뭐라고 하냐? another라고 합니다. another. 그리고 the-other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봤던 the-other라고 하는 이 친구가 끝에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다른 하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돼요. 됐니? 정해진 대상이 셋일 때 각각 하나하나 표기하는 방법이죠. 정해진 대상이 4개 이상 나오는 방법 딱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10년 동안 딱 한 번 봤는데 만약에 선생님 대상이 4명 있으면 각각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는 똑같이 원이에요. 다른 하나는 another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선생님 서수로 표현하면 돼요. the third. 마지막은요 선생님 the-other이에요. 네, 정해진 대상이 네. 그리고 다섯은요? 다섯은 어떻게 나타날까? 센스. One, another, third, fourth, first. The the first, the other. 이렇게 하면 돼요. 마지막 건 the other로 나타내면 돼요. 됐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 아까는 정해진 대상에서 썼다면 이번에는 여기가 불특정 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 자, 대신고등학교 운동장입니다. 대신고등학교 운동장이에요. 자, 여기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살인 축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살인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다른 일부는 이라고 할 때 우리 뭘 쓰냐? 일부는이라고 할 때 우리 썸을 써요. 썸. 일부는. 선생님 다른 일부는요? 그때 우리 others를 씁니다. others. 다른 일부. 자,
여기에서 가끔씩 얘를 바꿔서 쓰는 경우가 나옵니다. 얘를 바꿔서 표현을 하고 해요. others의 표현을 가끔씩. 자, 어떻게 바꿔 쓰냐? others 같은 경우에는 other 플러스 복수명사의 형태로 씁니다. other 플러스 복수명사. other 뒤에 단수명사를 쓰진 않습니다. 복수명사를 사용하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둘 거는 얘 가끔씩 문제 풀리지만 절대로 반드시 절대로 혼자 쓰이진 않아요. 그냥 other 이런 식으로 막 주어 자리에 막 들어가진 않습니다. 아, 그것도 얘기해줘야지. 깜빡했네. 야, 대명사도 명사잖아. 그럼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겠어? 그렇지.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대명사 기본적으로 주문구에 들어가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설명하면 됩니다. 야, 1부는 다른 1부 했지? 만약에 나머지는 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는. 네. 잔챙이들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the other 세. 나머지들. 나머지들은 다 the other 씁니다. 됐니? 자, 하나,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라고 표현할까? The other. 뭐라고? The others. The others 나의 두 개 나의 나머지들이야. 나머지들. 나머지들. 알았어요?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들. 어떻게 표현해요? The other. 똑같아요. 나머지들. 네. 자,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어나더를 조금 쪼개서 설명을 해주자면, 어나더 같은 경우에는 이 정해진 대상의 두 번째일 때도 사용하긴 하지만, 네, 정해진 대상의 두 번째를 나타낼 때 쓰기도 하지만, 뭔가 불특정한 또 다른 하나, 또 다른 하나를 나타낼 때에도 우리가 어나더를 사용합니다. 됐니?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아, 그것도 알려줄게요. 거기 책에 이제 some과 any도 나와있거든. some과 any. 이거 some과 any를 구별하라는 문제는 고등학교 때 안 나와. 둘 다 의미는 똑같아. 뭐야? 몇몇의, 약간의 이 뜻이죠. 의미는. some과 any는 모든 명사를 다 쓸 수 있습니다. 단수명사, 복수명사 다 쓸 수 있어요. 모든 명사를 다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에 나와 있는 타동사와 부사로 이어진 이어동사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죠. 이어동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타동사라고 하는 건 목적을 가지고 거죠. 타동사 플러스 부사라고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목적을 가질 때 1번 명사를 가질 수 있고요. 2번 대명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시험에서 주로 어디서 나오냐? 여기에요. 대명사는 무조건 사이에 써야 됩니다. 자, 1번인 명사는 사이에 써도 되고요. 끝에 써도 상관없어요. 네, 왜 이런 거지? 둘 다 1이라고 말했네. 끝에 써도 상관없어요. 사이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됐니? 잠깐만. 또 와서.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디 설명할 거냐? 네, 저기 형용사와 부사 하겠습니다. 형용사와 부사. 그 대명사 파트에서 거기도 공부해줘야 돼요. 여기 88쪽에 오른쪽 파란색 이런 것들, 제기대명사의 관용적 표현 이것들
네, 암기하시면서 익혀주셔야 되고요. 이어동사로 쓰이는 단어, 모르는 것들, 의미들 숙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하나 다 내 걸로 만들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집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건 다 갖고 가야 됩니다. 자, 이번엔 뭐가 나오냐? 형용사와 부사 파트 가겠습니다. 형용사와 부사 파트. 자, 형용사와 부사 같은 경우에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형용사와 부사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우리 형용사의 역할은 어떻게 쓰인다고 했어요? 형용사의 역할. 또 이거는 중학생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하나 더 얘기해야 됩니다. 얘를 잘 기억해야 얘를 문장의 필수 성분이 보호에 쓰인다고. 명사, 수식, 보호의 역할이야.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건. 그래서 우리 형식할 때 했잖아. 이 형식이 주격구어, 그 형식의 목적격구어 할 때 품사 뭐 썼어? 하고. 그래, 주목구, 명사. 그게 빡빡빡 입에 나와야 돼. 자, 그 다음 부사는 얘를 뒤집어서 생각해주면 돼.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식을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필요가 없어. 문장에서 필요가 없어 만나면 지워. 없애. 부사는 필요가 없어요. 문장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그리고 종종 우리가 야, 부사는 줄로 끝에 어떻게 끝나니? 부사는 줄로 끝에. 부사요? 부사. 얘는 주로 해석이 뭐뭐 하게라고 해석되죠, 부사는. 그래, 얘는 뭐뭐 하게라고 해석되고, 얘는 뭐뭐 한이라고 해석되는데, 주로 부사는 어떻게 끝나, 끝에? 야, 행복하게. 혹은 뭐, 아름답게. 주로 어떻게 끝나냐, 끝에가? 영어하게. 영어로. 힘겹구만. 주로 LI로 끝나요. 부사는 LI로 끝나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는, 네, 지금 뭐 주어진 설명 표현에서는 그 LI가 앞에 봐봐. 3번에 보면은 he carefully 라고 되어 있죠? 예문 찾았니? 네. 세 번째 예문에 뭐라고 써? very differently 뭐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어쨌든 LI가 보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아, 선생님 LI 쓰면 다 부사입니까? 아니야. 이것까지 기억해줘야 돼. 우리가 명사의 뒤에 LI가 붙으면은 그거 형용사야. 왜? 가볼까? 사랑, 러브의 LI가 붙어서 뭐야? 형용사야. 사랑스러운. 자, 친구, friend. 명사야, 명사. 친구, friend. 그지? 여기에 LI 붙었어. 뭐가 돼? 다정한. 이렇게 된다고. 됐어요? 그래서 명사에 LI가 붙으면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예요. 그럼 부사는 뭐냐? 형용사에 LI가 붙는 거야. 형용사에 LI. 형용사에 LI. 물론 다 LI가 LI가 안 붙어도 부사인 애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따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야? 주의 깊은, 조심스러운 careful에 LI 붙어. 조심스럽게가 되는 거지. carefully. 행복한의 happy에 Y를 I로 붙이고 LI. 행복하게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형용사에 LI가 붙으면 부사가 된다. 되니? 자, 그래서 1차적인 형용사와 부사의 개념을 살펴봤고, 자, 그럼 이제는
96쪽의 책을 보면서 한번 또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의 역할 되어 있죠? 표시하시고요. 뭐 형용사가 명사의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뒤에서 수식할 때는 뭐냐면 뒤에 수식어 전명구를 끌고 나올 때야. 형용사 뒤에. 여기서 big bag, 큰 가방을 가지고 있다는데 bag이라고 하는 명사 있지? 명사 뒤에 ful이 있다고 형용사가. 근데 뒤에 of books라고 하는 전명구가 나왔어. 그래서 형용사의 뒤에 전명구 같은 수식어구가 나오면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야. 알겠니? 지금 좀 big bag, 큰 가방, big 혼자 쓰였으니까 앞에 쓰이는 거야. 뒤에 수식어 끌고 나면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그리고 뭐 지금처럼 모든 띵이나 거기 책에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거 밑줄 그거나 띵이나 바디나 원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반드시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합니다.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부사의 특성은 뭐냐? 형용사, 부사, 동사, 구가 절 문장을 수식한다. 그냥 명사 빼고 다 수식해 줄 수 있어요. 부사는. 그 다음 4번에 좀 표시를 해놔야죠. 어휘 문제에서 가끔씩 나올 수 있는데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단어들에 주의해야 된다. 똑같은 모양인데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 뭐 우리가 똑같은 모양인데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것들 있잖아. 워크 같은 경우 일이라고 하는 명사도 되지만 일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지. 그런 것처럼 형용사나 부사의 모양이 같은 애들도 있어. 심지어 LI로 끝나지도 않아. 그래서 뭐 이제 뭐 옆에 나와 있죠. late, hard, early, rest, close.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들까지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해서 기억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같은 뜻으로 쓰는 두 가지 형태의 부사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cheap 하면은 값이 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cheaply 값이 싸게 라고 부사처럼 쓸 수도 있고요. fair 하면 공정한이라는 형용사도 되지만 공정하게 라고 하는 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6번 다른 뜻으로 쓰이는 유사한 형태의 부사들에 주의해야 된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highly, 우리 high 같은 경우에는 높은, 높게 둘 다 형용사가 돼. high는. 근데 highly 하면은 전혀 다른 의미가 돼. very야, very, 매우.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로 뭐 late도 있죠. 늦은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쓰이는데 late, 늦게라고 하는 부사로 쓰여요. 근데 lately가 되면 뭐냐? 최근에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고. 그 옆에다 파란색 적혀 있어. 그 파란색 꼭 있는 거야 지금. near 근처에, 가까운, 가까이에 이렇게 되지만 nearly 하면은 거의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고요. great 뭐 좋은, 잘 이런 형태지만 greatly 하면 얘도 very가 되는 거예요. hard 단단한, 열심히 형용사 부사 모양 같습니다. 하지만 hardly 하면 뭐냐? never예요. 절대 아닌, 거의 않는. right 하면은 뭐 바로 혹은 올바른 형용사 부사 모양 같지만 rightly 하면은 뭐 마땅히 이런 식으로 의미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괜히. 자, 그럼 형용사 부사 파트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집에서 꼼꼼하게 정리해야 돼 지금. 저기 F는 건너뛰고요. F는 건너뛰고 G의 비교구문 가겠습니다. 비교구문. 자, 책에 나와 있는 부분과 안 나온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줄 건데, 자, 말 그대로 비교할 때 쓰이는 표현이야. 비교할 때. 자, 비교구문은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 비교구문은. 어떻게 세 가지가 있냐? 원급, 비교급, 최상급. 세 가지가 있어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 그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각각의 비교구문의 형태가 다르지만 비교구문의 중심이 되는 품사는 뭐냐? 비교구문 중심이 되는 품사는 형용사 부사야. 그래서 형용사 부사 비교 파트로 가야 딱 깔끔하게 떨어져. 네. 문법의 순서상. 자, 그럼 각각의 일단은 형태부터 살펴보자면 원급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as. 많이 봤을 거라고 문장에서. 됐어?
이 as 사이에 이게 형용사 부사가 들어갑니다. as 사이에. 그리고 각각의 비교 구문은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 as는 뭐뭐만큼이라고 했습니다. 만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지. 종호는 as smart 똑똑한 as는 가영 이 자리에 없지만 그 해석하면 어떻게 돼? 종호는 가영이 만큼 똑똑하다가 되는 거야. 됐어? 가영이 만큼 똑똑하다. 그래서 이 둘의 똑똑함의 차이는 없어요. 뭐만큼이라는 말은 두 대상이 서로 같아. 그래서 원급이라는 말은 서로 동등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급 비교를 때로는 동등 비교라고도 나타냅니다. 종호는 가영이 만큼 똑똑합니다. 둘이 똑똑한 정도가 비슷히 똑같다는 거예요. 네. 자, 비교급은 그럼 어떻게 되냐? 비교급은 두 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형용사에게 ER이 붙거나 ER이 붙고 then이 나오고요. 또 more이 붙고 then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도 많이 봤을 거예요. 네, 뭐 taller than, bigger than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more는 언제 쓰냐? more는 3음절 이상의 형용사입니다. 뭐 일부 2음절도 가능하지만요. 네. 3음절 이상의 형용사나 부사 가 나올 때에는 more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then이죠. 그 해석은 어떻게 되냐? 이 then이라는 단어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니? then이라는 단어? 네. 뭔 뜻이? 보다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 BX가 보다 더 뭐뭐한이라고 해석됩니다. BX가 보다 더 뭐뭐한. 그러면 예문이 뭐 이렇게 가볼까? 종호는 as 스마트에 ER이 붙는다고. 스마트에 smarter than 가영 이렇게 되면은 종호는 가영이보다 더 똑똑하다가 되는 거야. 됐어? 종호는 가영이보다 더 똑똑하다. than 보다야. 됐어? 그럼 3음절 이상한 거는 뭐냐? 그래서 여기 스마트 대신에 more를 썼어. more. 이게 남자애니까 여자애보다는 어떻겠어? 뭐 잘생겼다고 해줄게. 그런 마음은 쥐뿔도 없지만. 자, 어쨌든 종호가 가영이보다 더 잘생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handsome, A, O, E. 우리 음절 따지는 거는 내가 아까 3음절 이상이라고 했잖아. 음절 따지는 거는 모음으로 따지는 거야. 모음. A, E, I, O, U. 요걸로 따지는 거야. A, O, E. 모음이 3개가 3음절이야. 그래서 more이 있는 거야. more handsome than 이런 식으로 할 거야. handsomer 이렇게 안 써. 알겠어? 자, 그 다음 최상급. 최상급의 모양은 앞에 더가 붙죠. 더가 붙고 아까 ER이었으면 이건 EST. more에서 이제 뭐가 되냐? most. 이렇게 가는 거야. more이나 most가 사용되는 거야. 그리고 뒤에도 또 나올 수 있어. 전치사 두 개가. in과 of가 나올 수 있어. in과 of. 아까 then이었다는. 뭐 in과 of는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in이 나오면 뒤에 단수명사. of가 나오면 복수명사. 요 차이점이 있지.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냐? 이것들 중에 가장 한이라고 해석이 돼요. 중에 가장 뭐뭐. 예문을 들어주자면 종호는 is the smartest.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smartest three people. 종호가
경우가 3, 숫자 3. 세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하다가 되는 거예요. 세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원끝과 비교급은 비교 대상이 둘이고 최상급은 비교 대상이 셋 이상일 때 사용합니다. 딱 둘밖에 없을 때 원급과 비교급, 셋 이상일 때는 최상급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가장 초급 형태의 비교급이야. 이게 그러면 그 고등 수준으로 가면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 자, 좀 지우고 설명하세요. 시험에서 또 어디서 제일 잘 나오냐? 시험에서는 이 둘이 제일 잘 나와요. 둘. very important 합니다. 무지하게 중요해요. 비교 대상이 둘밖에 안 되죠? 자,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비교하는 두 대상은 모든 문법적 형태가 같아야 합니다. 네, 모든 문법적 형태가 같아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종우와 가영이를 비교하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자, 종우가 아니라 이번에는 너의 종우 브레인이라고 하죠. 뭐가 되는 거야? 종우의 뇌는 가영이만큼 똑똑하다. 우리말로 하면 어때? 안 맞아? 맞긴 한데가 아니라 우리말로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 종우의 뇌는 가영이만큼 똑똑하다. 우리가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요, 애들이. 근데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 종우의 뇌는, 이걸 좀 바꿀게. 종우 브레인이 아니라,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The eyes of 뭘까요? The eyes of snake. Eyes of snake. 이게 아니지, R이죠. R. 비교가 못 쓸게. 비교가 쓰려고 많이 하는데. 원급과 비교가 둘 다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bigger. 네, 더 커요. then, 예를 들어서, 뭐가? 이렇게 하면, 자, 뱀의 눈은 강아지보다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뱀의 눈이야, 뱀의 눈. 뱀의 눈과 비교하면 얘는 뭐하고 비교해야 돼? 개의 눈으로 봐야 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써야 되냐? 여기 지금 the eyes라고 하는 명사 벌써 쓰였죠? 명사 한 번 나왔지? 그럼 얘는 이렇게 써야 돼. those 어가 붙어야 되죠. 여기 스네이크에. 강아지의 그것보다 이때 도즈가 가리키는 건 the eyes. 강아지의 눈보다 더 크다예요. 여기 바뀐 것 같긴 한데 강아지하고 뱀하고 어쨌든 비교하는 게 뱀의 눈이기 때문에 비교되어진 것도 강아지의 눈이 돼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만약에 비교하는 대상의 주어가 투부정사가 나오지. 우리 투부정사 문장에 주목보기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비교되어질 때는 뭘 써야 돼? 투부정사 써야 돼. 여기 투부정사 쓴다, 여기 분명사 쓴다. 안 돼. 망하는 길이야. 알겠어? 그래서 원급과 비교급에서는 서로 다 일치시켜주는 게 학교에서 네가 보는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게 될 거야. 알겠니? 자, 칠판 한번 지금 계속 더 설명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 이게 설명이라는 게, 흐름이라는 게 있다고.
자, 그래서 중간에 문제 온대요. 몰라. 못 보면은 뭐 동영상 봐야지 뭐 남아서. 못 보면 동영상 봐야지 뭐. 이거 뭐 설마 뭐 영어 이거 배틀로 할 때 뭐 늦은 뭐 수학 끝나고 남기는데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무슨 급 남겨와서 무슨 급? 비교급이지. 중학교 3학년 때 이걸 배우지. 뭐 비교급 강조. 이건 기억나지? 했던 어느 정도. 야, 몇 개 되지도 않아 이거. 비교급 강조는 이 비교급 앞에 비교급야. 비교급 앞에 이런 애들이 들어가. even, still, a lot, far, 또 뭐 있나? much, 이런 애들이 들어가죠. 네, even, still, a lot, far, much.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되냐? 해석은 훨씬이라고 해석돼요. 훨씬.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단, 대리는 못 씁니다. 그래서 even smarter, still smarter, a lot smarter, far smarter, much smarter 다 돼요. 근데 very smarter 안 돼요. 못 써요. 그럼 틀린 문장 되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 다음 요것도 지운다? 네. 나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제. 하나 하면 끝나. 거기 이제 128쪽에 5번 원급 비교급을 이용해서 최상급을 표현할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최상급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최상급 문장이 하나 나와요. 얘와 똑같은 건 뭐냐? 부정주어가 나옵니다. 부정주어가 나오고 뒤에 원급이 나올 수도 있고 부정주어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비교급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 또 뭐냐? 비교급이 나오고요. 뒤에 than이 나오고 any other이 나올 수 있고요. 또 비교급이 나오고요. than이 나오고 all the other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any other 뒤에는 단수 명사, all the other 뒤에는 복수 명사 이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뭐 별로 그렇게 쓰고 싶은 문장은 아니지만 잠깐만, 좀 흐리게 나온 관계로 자, 뭐 별로 쓰고 싶지 않은 예문이지만 종호가 is the smartest student 종호가 가장 똑똑한 학생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죠. 마음에 들진 않지만.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 부정주어 간다고 했죠? No student is as smart as 종호.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면 앞에 부정주어 붙었죠? 어떤 학생도 종호만큼 똑똑하지 않다가 되는 거야. 해석 이해됐어? 네. 어떤 학생, 절대 아니, 이렇게 했을 때요. 절대로 어떤 학생이 종호만큼 똑똑하지는 않다. 그럼 누가 똑똑한 거야? 네. 누가 똑똑한 거야? 그렇지. 자, 이렇게 하면 상관없는 거야. No student is smarter than 종호. 그 어떤 학생도 종호보다 똑똑하지 않다가 되는 거야. 됐어요? 최상급이 되는 거죠.
가끔씩 물어봐. 어디에서? 얘네는. 위에 거는 그렇게 물어보진 않아. 위에 거는. 그럼 얘도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하겠지. 종우는, is smarter than any other student. 그럼 뭐냐? 종우는 any other student 하면은 다른 any 어떤 학생. 우리말에 좀 맞게 하는 게 맞지. 어떤 다른 학생보다는 다른 어떤 학생보다는 하면 좀 우리말에 맞겠죠? 다른 어떤 학생보다도 더 똑똑하다. 네가 제일 똑똑하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제 또 똑같이 가. 똑같이 뒤로 가는데 이건 뭘로 나와? 올디아더. 올디아더가 나오면 이제 뒤에 뭐 쓰냐? 츠 이게 되는 거지. 요거는 가끔씩 시험 문제 나왔어. 모의고사에서. any other 뒤에 단수명사, 올디아더 뒤에 복수명사. 이거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걸 본 적 기억이 나요. 됐니?